제가 맡은 부분은 외교안보 쪽이니까 그쪽에 관해 특히 여러분 요즘 뭐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셨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뉴스로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접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안보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풀기 위해서 지난 25년간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북한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그 비용이 항상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요 비용이 수반되는데 북한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하냐면 주민들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못 살고 주민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최고 지도자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이 구도가 앞으로 바뀔 것이냐?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상회담 이번에 했는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실무협상을 놔두고 앞에 두고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뭐 북한이 요구하고 있다는 새로운 접근이라든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재 완화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체제 보장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오늘쯤이면 사실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공식 논평이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중앙일보가 오늘 냈는데 오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북미 간에 접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에 물밑 접촉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특별히 비난 성명하지 않고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셈법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전략은요, 싼 걸 내놓고 비싼 걸 받으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장사의 기본 원칙이에요. 핵협상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싼 걸 내놓다는 거는 뭐냐면은 북한의 핵 능력을요,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드리려면 첫 번째 박스는 핵 시설이 있어요. 영변 핵 시설이든 또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이든 핵 시설이 있고 두 번째 박스에는 핵물질이 있고 세 번째 박스는 핵무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거는 뭐겠습니까? 핵무기예요. 몇 개를 만들어 놓은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값진 거는 핵무기에 들어가는 뭐 우라늄이나 뭐 플루토늄을 이미 썼겠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누클리어 피슬 메틀이라고 하죠. 핵물질이 최소한 400kg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무기를 이미 만들었을 테고 아닌 것도 있겠죠. 그게 소중하죠. 왜? 그것만 있으면 핵무기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가장 덜 소중한 게 핵물질 생산 시설인 거죠.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이 없었을 때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 어떻게 보면은 핵 능력의 거의 70% 80%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상당량의 핵물질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 없어도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북한은 뭐를 지금 팔려고 했어요?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을 내놓다고 했겠죠. 그럼 북한이 이렇게 핵 능력을 고도화할 때 국제사회는 뭐 했어요? 놀았나요? 국제사회가 한 일이 제재예요, 제재. 북한이 2006년도에 처음 인공위성 쏘고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하고 그때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가 만들어졌어요. 1695호, 1718호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2397호예요. 2017년 12월에 만든 거. 근데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는 어떻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일수록 강도가 높아요. 북한의 기름도 수출도 못하게 하고 경공업 수출도 못하게 하고 합작사업도 못하게 하고 석탄이나 천연자원 수출도 못하게 하고. 자, 근데 하노이에서 어떻게 갔냐? 북한이 영변을 가지고 가장 최근에 제재 5개를 갖다가 해제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싼 거를 내놓고 가장 비싼 걸 받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름 북한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이 거래했다가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주변 설명이 있지만 본질은 그겁니다. 그렇게 거래가 됐으면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고 봐요. 북한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신문 보면 바로 알겠지만 단계적 비핵화예요. 단계적 비핵화. 비핵화를 하려면은요, 내가 비핵화를 해서 어떤 걸 하겠다,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하겠다는 최종 상태를 약속하고 그 최종 상태를 몇 단계에 거쳐서 가겠다. 처음에는 핵시설 포기하고, 둘째는 핵물질 포기하고, 셋째는 핵무기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은 뭐를 받겠다. 이게 비핵화의 최종 상태와 로드맵이잖아요. 북한은 절대 그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렇게 요구해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와 로드맵을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깜깜이 협상, 이번에 영변 내놓을 테니까 영변 가지고 거래하고 그 다음에는 뭐 미공개 시설을 할 테니까 그것까지만 거래하고 그러면서 뭐를 제재를 완화받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아도 그 상태에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제재를 하려면은 어떻게? 유엔 안보리가 필요한데 안보리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북한의 전략이다. 무슨 전략? 사실상의 핵보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요 이제는 미국도 알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을 보면 약간 달라요. 올 초에요. 여러분 이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미국의 DNI가 있어요. Department of Nation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미국에는 많은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뭐 FBI, CIA도 있고 FBI도 있고 군에서 정보국이 있어요. 또 DIA라고도 하고 그런 여러 기관을 관리하는 행정부처로서 DNI라는 걸 만들었는데 매년 미국 상원의원회에 보고를 해요. 월드 트레드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세계 위협을 갖다가 정리해서 보고를 해요. 올해 북한 보고를 했는데 매년 있지만 올해 사실을 미국 정부 당국이 느끼는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협상이 그렇게 진행됐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4가지 근거를 대요.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니까 그렇고 또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한다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그쪽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협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래식 무기체계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미국 정보당국은 어떻게 보느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을 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트럼프는 왜 협상을 해요? 트럼프 생각에는 이 협상을 깨는 것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지만 그 북한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발을 담궈버렸어.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4개항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했을 때만 정상회담을 했는데 트럼프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언론의 중심이 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한 나머지 그런 것을 약속받지 않고 정상회담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발이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자기의 성과예요. 그런데 이 대화의 판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핵실험은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은.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도 문 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 6차례 핵실험을 해서 데이터가 충분하고 그 정도 데이터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뭐 모든 나라들이 그 정도 실험을 하면은 데이터만 가지고도 핵무기 새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은 필요 없고 그럼 뭘 하겠어요? 판이 깨지면 ICBM을 쏘겠죠. 김정은이 그렇게 이미 위협을 했어요.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이 올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오지 않으면 자기들은 새로운 길을 간다고 했어요. 그 새로운 길이 ICBM 쏘고 트럼프 망신시키고 핵보유로 제재를 아무리 하더라도 버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고 적어도 트럼프는 내년 재선이 중요하니까 내년 11월까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북한과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냐?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미국 행정부가 타협을 해서 불완전한 비핵화 쪽으로 갈 수 있는 타협이 될 수가 있다. 그럼 무엇이 불완전한 비핵화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에 제재 완화를 얹어주면은 불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어요. 왜? 북한은 어느 정도 제재 완화가 돼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비핵화 조치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를 다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2017년에 봤었던 맥시멈 프레셔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데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 과연 그러한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느냐예요. 보세요.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 비핵화로 해서 예를 들면 동결거래나 또는 영변만을 갖다가 포기하고 비핵화의 최종 상태나 로드맵은 약속하지 않고 그러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뭐 석탄 수출을 허용하거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거나 하는 합의가 만들어지면 겉으로는 의미 있는 합의라고 하겠지만 그 합의의 다음 단계의 이행은 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런 상황이 내년 연말까지 간 다음에 내후년부터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협상 기준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 내가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히는가 안 밝히는가가 제대로 된 협상을 보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시간상으로 괜찮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가치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그래서 분단 상태를 평화 상태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리 국익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두 번째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건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의 로드맵이 있으니까 없어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해서 내놓은 거는요, 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라는 상당히 모호한 로드맵이었어요. 그러다가 북미 대화를 시키면서 미국에서 일괄 타결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정부도 일괄 타결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거부를 하니까 우리 정부가 그러면은 미국의 일괄 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갖다가 절충해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비핵화라는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노이에서 결렬되니까 이제는 내용도 없는 굿 이너프 딜이에요. 어떠한 합의라도 이루어지면 굿 이너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걸 밝히지 않아요. 우리 국익에서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특정한 기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최종 상태를 먼저 밝히고 로드맵을 합의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서 단계적 이행에 따라서 하나씩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협상이 되면 우리의 입장을 보상받기 위해서 북한이나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보상, 확장 억제를 강화해 준다거나 다른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익에 맞는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어떠한 북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다 지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중심 있는 외교가 아니에요. 둘째,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유엔 연설의 내용은 좋은데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를 다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들은요, 제1조가 적대행위 중단이고, 그 적대행위 중단은 전통적으로 남북 간에는 뭐냐,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판문점 합의 있을 때 우리가 강점이 있는 고성능 스피커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북한은 비방 중상 계속해요. 여러분 다 뉴스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참 한글을 갖다가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쓰라고 지으신 건 아닐 텐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이것조차도 사실 위반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올해만 들어서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어디를 겨냥한 거예요? 한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 사거리가 다른 나라한테 날아갈 수가 없어요. 10번이나 실험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지뢰 제거도 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하고 있고, 지피 철거도 사실 북한이 우리보다 2배 많은데 10개만 하고 해서는 더 이상 안 하고 있고, 뭐 해안포 닫기로 해놓고서도 13개인가 16개인가 열어놓고 있고 다 지키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 뛰어나니까
서부에서는 20km, 동부에서는 40km 감시 정찰 못하는 거는 잘 지켜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분야 구속하면서 취지는 좋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제사회에도 되고 우리가 북한이 위반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건 북한과의 대화가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된다.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다. 이야기해야죠. 북한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참는 대북 정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은 제 윗세대 실패하셨어요. 지금 세대도 실패하고 있다. 지금 권력을 잡은 586 세대도 실패하고 있다. 왜 실패하고 있냐? 전략적 마인드가 없어. 지난 세대가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냐? 너무 대북 압박 정책만 해서 남북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북한을 너무 좋게 보기 때문에 상황이 제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세대를 얘기하냐면 이 상황이 단순간에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30대, 40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을 때 그때 실마리를 찾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뭐냐? 일단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협상은 뭐를 기준으로? 우리 국익을 기준으로 모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 눈치를 보면서 북한한테 사실대로 말 못하고 미국 눈치를 보면서 미국한테 사실대로 말 못하면 우리는 그러한 북미 간의 협상에 끌려가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자세를 갖고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합의가 나오든지 그것을 우리 기준으로 보세요. 비핵화 최종 상태 안 만들어졌네. 이런 타협은 안 되는데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러한 것들의 파급 효과가 여러분 세대에 미치고 여러분이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반드시 풀어나가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